자, 먼저요. 밤사이에 들어오는 소식 중에 손 변호사님. 네. 덴마크 법원이 정유라에 대해서 한국으로 보내기로 결정했다. 이런 내용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검찰이 덴마크에 정유라 씨가 범죄를 범하였으니 우리나라로 보내달라라고 하는 범죄인 인도 청구를 했고요. 네네. 여기에 대해서 그 덴마크 검찰이 이미 한국 송환 결정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정유라 씨가 잘못됐다 결정이라고 네. 하면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요. 아하. 그 소송에 대한 결과가 어제 처음으로 나온 것인데요. 네네. 일단 그 정유라 씨 측의 주장을 받지 않았습니다. 네. 즉 한국으로 소환하는 것이 맞다라는 그런 판단을 한 것인데요. 네. 일단 우리나라 대한민국 법은 물론이거니와 덴마크 법에 따르더라도 네. 범죄인을 우리나라로 즉 외국으로 보내는 요건을 충족한다고 본 것입니다. 네. 즉 지금 정유라 씨가 받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혐의가 금융 관련된 부정행위도 있고요. 또 대리 시험 관련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덴마크 법에 따르더라도 장기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할 수가 있다. 네. 따라 덴마크 법에 따르더라도 우리나라로 보내는 요건이 충족된다라고 네. 본 것이고요. 또한 우리나라에서 이미 체포영장이 발부돼 있습니다. 아하. 이런 것을 볼 때 충분히 범죄를 범하였다고 판단할 요건은 된다라고 네. 한 것이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정유라 씨의 송환을 이제 명했는데 네. 하지만 또 정유라 씨가 여기에 대해서 또 불복을 했습니다. 아하. 항소했기 때문에 재판이 다시 한번 위로 올라가서 아하. 고등법원에서 또 한 번의 재판을 거쳐야만 하겠습니다. 아하. 배 교수님, 지금 보면요. 덴마크 올보로 지방법원이 그런 판결을 했습니다. 정유라 사건은 정치적 사건이 아니다. 애초 이 국내에서는요. 덴마크 법원이 혹시라도 이 사안을 정치적 사안으로 보면 어떻게 하나 하는 우려가 있었는데 일단 정치적 사건이 아니라고 일단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지금 이제 정유라 씨는 계속해서 자신을 정치적 희생양으로 몰아가고 네네. 그래서 이번 사건의 성격을 정치적 사건이다. 네. 그래서 지난번에 한국의 특검도 정치 특검이다. 이렇게 정유라 씨 측에서 변호인을 통해서 네네. 공개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제 방금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은 덴마크 지방법원에서 이번 사건의 성격에 대해서 이번 사건은 정치적 사건이 아니고 네. 두 가지 사건이다. 하나는 금융비리, 네. 그러니까 부정 사건이고 또 하나는 학사 문제, 이대 그 부패 사건이다. 이 두 네. 가지를 분명하게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 정유라 씨 측에서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이 부분이 네.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볼 때는 2심에 항소를 했고 또 3심까지 간다는 그런 네.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대법원까지 가겠고 이번에 또 이제 변호인을 통해서 정치적 망명을 신청하지 않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지만은 제가 볼 때는 만약에 3심에서도 유죄가 확정이 판결이 나고 이제 송환 결정이 나면 네. 제가 볼 때는 정치적 망명을 신청할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지난번에 세월호 관련해서 유병헌 씨 딸이 네. 정치적 망명을 신청을 해가지고 네. 국제인권재판소에서 지금 그게 계속 받아들여져 가지고 지금까지 안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번 5월 이전에 선거 대선 이전에 정유라 씨가 한국에 들어오기는 것은 좀 불가능하다 이렇게 네. 전망을 합니다. 보면요. 덴마크도 혹시 손 변호사님 덴마크도 3심제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덴마크도 3심제. 네. 그러면 일단 우리로 치면 대법원까지 갈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이 실장님께 여쭤볼까요? 정유라 씨가 이제 송환 판결이 나자 이런 반응을 보였대요. 이걸 보면요. 역시 모전 여전이다 생각드는 게 엄마 최순실 씨도 본질이 아닌 즉 감성에 호소하는 발언들 많이 했는데 정유라 씨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전 남친도 한국으로 가버렸고 어린 아들을 돌봐줄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하냐. 언제까지 보모에게 맡길 수도 없는데. 아니 송환 판결하고 지금 이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이런 얘기를 합니까? 일단 지난번에도 아이와 관련해서 아마 재판부에 네. 호소를 한 걸로 압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이 기소를 했을 때 네. 지금 똑같은 얘기를 했죠. 아이를 돌볼 사람이 없다. 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네. 사실은 불구속으로 계속 있겠다 하는 불구속으로 이런 재판에 임하겠다라는 의사를 강력하게 피력했는데 네. 자신의 의도대로 안 됐습니다. 일단 1심 재판부가 그걸 받아들였기 때문에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실 인권 국가잖아요. 굉장히 뭐 이렇게 인권에 대해서는 굉장히 선진국이죠. 네덜란드, 네. 덴마크나 이쪽 북구 쪽이. 그래서 아마도 물론 이제 재판부에서는 구금을 다시 이제 결정을 했지만 네. 다시 한번 이제 호소함으로써 네. 아이를 완전히 케어할 수 있는 돌볼 수 있는 그런 이 상황으로 네. 유도를 한다거나 네. 그건 이제 국내 언론용이에요. 사실 제가 보기에는 이 국내 언론에
일단 계속 의사를 한번 타진해 보는 게 아니냐. 아하. 지금 배 의원께서는 아마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대법원까지 가는 게 아니냐. 네. 저는 생각이 약간 다릅니다. 네. 그러니까 대법까지 가느냐 안 가느냐의 중요한 부분은 네. 자신이 돌아왔을 때, 한국에 돌아왔을 때 지금 어머니가 받고 있는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가 네. 중요한 것 같거든요. 아하.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 지금 이 3개월 특검의 어떤 그 결과가 3개월 만에 나와야 되잖아요. 최순실의 어떤 재판 결과가. 물론 이제 병합 심리를 하면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과 병합 심리를 하면 더 늦어질 수도 있지만 1심 판결이 나고 또 최순실 씨가 의도한 대로 재판이 진행이 되고 있다. 네. 그렇다면 확실히 정유라 씨가 다시 돌아올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네. 사실 정유라 씨가 지금 관련된 부분은 학사 비리인데 네. 이대와 관련한 그런 1심 재판이 어떤 결과에 나오느냐에 따라서 네. 정유라 씨는 돌아와서 사실상 검찰과 한번 딜을 해볼 수 있는 아하. 어느 정도의 그런 여지가 있지 않느냐. 네. 그런 가능성을 아이와 함께 아이에게 핑계를 대면서 네. 귀국의 타진을 한번 또 해보는 게 아니냐 이렇게 또 보여집니다. 장진영 대변인께 여쭤볼까요? 변호사 출신이기도 하시니까 지금 정유라 씨의 변호사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듣기에 따라서는 뭐 협박 비슷한 발언이기도 해요. 뭐라고 하냐면 정유라 씨는 한국 정부 당국이 아이를 볼 수 있게 해준다고 보장해주면 한국에 갈 의사가 있다. 이런 조건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기에 따라서는 협박 아니에요? 이 협박으로 들리시나요? 일단 저는 변호사 출신이 아니라 변호사입니다. 네. 지금. 네. 네. 근데 이제 정유라 씨가 이런 얘기를 한 거는 지금이 처음이 아니고 네. 덴마크에서 체포될 때부터 계속 이런 얘기를 해왔었습니다. 네. 한국에 들어오지 못하는 이유, 들어오기 싫은 이유도 바로 이 아이 얘기를 네. 계속 했었던 거고 덴마크에서 계속 재판도 받고 이렇게 하고 싶다라는 것도 덴마크는 이제 그 아이를 그 구치소에 있으면서도 같이 있을 수 네.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이거를 뭐 이렇게 협박했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네. 정유라 씨가 범죄인이고 네. 우리가 지탄을 하고 있긴 하지만 또 엄마인 것도 맞죠. 그래서 그 엄마 입장에서는 아이에 대한 그 최순실 씨도 얼마나 끔찍하게 정유라 씨 생각합니까? 네. 지금 생각해 보면 최순실 씨가 특검에 출두하면서 네. 민주주의 특검이 아닙니다 이렇게 외쳤잖아요. 네. 그런데 그 메시지를 저는 이 정유라 씨가 덴마크 법원에서 이걸 활용했으면 좋겠다. 그런 어떤 소재로 제공한 것 아니냐 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네. 이건 정치적 망명 사건이다라고 계속 정치적인 사건이다라고 주장을 하기 때문에 그런 연장선상에서 네. 우리가 이걸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정유라 씨 네. 아이 관련해서 좀 말씀을 한 가지만 드리고 싶은데요. 네네. 지금 정유라 씨가 덴마크 법원에서 한 이야기 또는 그 전에 아이를 우리나라에서 뭐 구치소에서 양육할 수 있으면 언제든 오겠다 하는 게 규정상 허용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네. 우리나라 그 형집행법이라고 하죠. 형의집행비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자신이 낳은 아이를 18개월 되기 전에는 요건을 충족하면은 구치소 안에서도 양육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18개월을 넘을 경우에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덴마크에서 재판받으면서 네. 벌써 몇 개월 전이죠. 생후 19개월입니다라고 스스로가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우리나라에서 유아를 양육할 수 있는 요건을 이미 넘었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아무리 이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뭐 이렇게 모정이 있어서 이야기한다 한들 우리나라 규정상 허용되지 않는 것이죠. 네, 백 교수님. 네네. 제가 이제 이종근 실장님하고 약간 다른 포인트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네네. 게 지금 최순실 씨는 전면 혐의를 부인하는 네.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최순실 씨의 아킬레스건이 결국은 이 정유라 씨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최순실 씨 입장에서는 계속 부인을 하고 정유라 씨가 들어오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모정은 결국 굉장히 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계속해서 부인을 하려면은 또 그리고 실제로 이제 삼성 관련 비리라든지 이들 관련 비리가 정유라 씨 입을 통해서 그게 인정이 되면은 다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 들어와야 되고 또 그다음에 정유라 씨 입장에서는 또 어린 아들이 또 결국 이제 모정으로 얽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 그래서 네. 모정이 결국은 굉장히 이번 사건의 키워드가 아닌가 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보기에도 정유라 씨는 최종심까지 항소를 해서 네. 끝까지 안 들어오려고 할 겁니다. 네. 오랫동안 답변을 하기를 기다리고 계신 서 소장님께 여쭤볼게요. 이런 얘기가 있답니다. 기자가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덴마크 법원이 최종적으로 한국 송환을 결정하면 덴마크의 정치적 망명을 추진하겠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정유라 왈 덴마크 정부의 망명
추진할 생각이 없다. 이 말을 곧이곧대로 믿을 수 있을까요? 뭐 다른 건 몰라도 망명은 뭐 덴마크 당국에서 정치범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받아들여질지도 잘 모르겠고, 그런데 아이를 보게 해주면 교육할 의사가 있다. 어린 아들을 돌봐줄 사람도 없는데 아이 핑계를 대는데 네. 아이가 정말로 중요하다라고 한다면, 아이를 자기가 스스로 키워야 한다라면 항소를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죠. 덴마크 당국에서는 지금 정유라 씨가 석방을 요구했지만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거든요. 그럼 항소하고 재항소해서 대법원까지 갈 때까지는 지금 격리시설에서 유치될 가능성이 되게 높은데, 그럼 아이는 사회복지사가 지금 그 의회에서 관리되고 양육하는 사람이 뭐 보육하는 사람이 키우는지 모르겠으나 결국 아이를 본인이 키울 수 없는 상황을 항소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어나가는 것들을 보면 정유라 씨가 정말 아이를 생각하는 건 아니다. 단지 한국에 돌아오는 것을 시간을 늦추기 위한, 돌아오고 싶지 않아서 하는 것이 더 큰 게 아닌가. 즉 아이를 볼모로 네. 한국 귀국을 오히려 더 본인이 막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하. 본인이 아이 사랑은 뭐 엄마로서 이해할 수 있지만 한국에 보다 더 많은 엄마들이 정유라 씨의 입시 비리 문제 때문에 많은 상처를 주고 있지 않았습니까? 또 본인의 문제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고 파면되고 구속에 이르기까지 상당 부분이 정유라 씨 관련된 특혜 지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본인이 이 최순실 게이트에 대해서 진상규명에 적극 협조하고 국민들에게 반성하고 선처를 호소해야지, 수많은 아이의 어머니들과 국민들 앞에서 자기 아이만을 고집하는 것은 이 문제에 대한 본질을 제대로 네. 아직도 인식하고 있지 못하고 사과하고 있지 네. 않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실장님. 네. 정유라 씨가 엄마 최순실 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 사이에 대해서도 얘기를 한 부분이 주목이 가는데, 뭐라고 했냐면 자신이 어려서부터 아버지, 어머니가 그분과 일을, 아마 그분이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부하 직원이었을 뿐이지 그렇게 이용하고 하는 사이는 아니었다. 친구든 동료든 두 분이 어떤 얘기를 나눴고 어떤 상황이 전달되는지 모른다. 아니, 자기 입으로 잘 모른다면서 왜 이런 얘기를 꺼냅니까, 지금? 그게 이제 배 교수님이 말씀하신 그 포인트예요. 네. 돌아오면 아마도 핵폭탄이 될 것이다. 검찰로 봤을 때 무슨 얘기냐면, 정확하게 지금 사실 정유라 씨가 해야 될 대답은 나는 모릅니다. 예요. 그래야지만 어머니도 구할 수 있고 자기도 이 관련이 없어야 돼요. 네. 그런데 아는 거예요. 지금 내용은 사실 어머니를 도와주려고 하는 내용 같은데, 그런 것 같아요, 네. 보시죠. 부하 직원이었다. 그러니까 네. 시녀 같은 아하. 아이를 돌보고 이렇게 네. 시키는 대로 했다. 네. 이용하고 절대로 어머니가 대통령은 이용하지 않았다. 아하. 내 친구든 동료든 어떤 얘기를 나눴고 전달됐는지는 모른다. 자, 이 뒷부분은 사실 네. 별 도움이 안 돼요. 아하. 어머니한테. 네. 진짜 어머니한테도 묻고 앞에 부분이 결정적이에요. 그게 핵심인가요? 왜냐하면 네. 안다는 거거든요. 자, 어떤 관계? 네. 부하 직원이라는 사실을 판단하게끔 하는 부분을 내가 인지하고 있다라고 지금 시인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만약에 돌아와서 검찰이 그래 부하 직원이었니? 네. 하고 물어보면서 하나씩 다시 추궁을 하고 하면 일관된 어떤 이야기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하. 이게 지금 사실은 정유라나 최순실이나 사실 핵폭탄이라는 모녀 사이라는 게 이런 점에서 허점이 드러난다는 거죠. 네. 모른다고 했었어야 될 걸 아하. 안다라고 얘기하면서 네. 사실은 도와주지 못하고 있다. 정반대의 어떤 역할을 네.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적 망명을 신청하지 않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지만은 제가 볼 때는 만약에 3심에서도 유죄가 확정이 판결이 나고 이제 송환 결정이 나면 네. 제가 볼 때는 정치적 망명을 신청할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지난번에 세월호 관련해서 유병헌 씨 딸이 네. 정치적 망명을 신청을 해가지고 네. 국제인권재판소에서 지금 그게 계속 받아들여져 가지고 지금까지 안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번 5월 이전에 선거 대선 이전에 정유라 씨가 한국에 들어오기는 것은 좀 불가능하다 이렇게 네. 전망을 합니다. 그 보면요, 덴마크도 혹시 손 변호사님, 덴마크도 3심제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덴마크도 3심제. 네. 그럼 일단 우리로 치면 대법원까지 갈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이 실장님께 여쭤볼까요? 정유라 씨가 이제 송환 판결이 나자 이런 반응을 보였대요. 이걸 보면요, 역시 사안으로 보면 어떻게 하나 하는 우려가 있었는데 일단 정치적 사건이 아니라고 일단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지금 이제 정유라 씨는 계속해서 자신을 정치적 희생양으로 몰아가고 네네. 그래서 이번 사건의 성격을 정치적 사건이다. 네. 그래서 지난번에
한국의 특검도 정치 특검이다. 이렇게 정유라 씨 측에서 변호인을 통해서 네네. 공격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제 방금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은 덴마크 지방법원에서 이번 사건의 성격에 대해서 이번 사건은 정치적 사건이 아니고 네. 두 가지 사건이다. 하나는 금융비리, 네. 그러니까 부정 사건이고 또 하나는 학사 문제 이대 그 부패 사건이다. 이 두 네. 가지를 분명하게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 정유라 씨 측에서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이 부분이 네.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볼 때는 2심에 항소를 했고 또 3심까지 간다는 그런 네.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대법원까지 가겠고 이번에 또 이제 변호인을 통해 자, 먼저요. 밤 사이에 들어온 소식 중에 자, 손 변호사님. 네. 덴마크 법원이 정유라에 대해서 한국으로 보내기로 결정했다. 이런 내용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검찰이 덴마크에 정유라 씨가 범죄를 범하였으니 우리나라로 보내달라라고 하는 범죄인 인도 청구를 했고요. 네네. 여기에 대해서 그 덴마크 검찰이 이미 한국 송환 결정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정유라 씨가 잘못됐다 결정이라고 네. 하면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요. 아하. 그 소송에 대한 결과가 어제 처음으로 나온 것인데요. 네네. 일단 그 정유라 씨 측의 주장을 받지 않았습니다. 네. 즉 한국으로 소환하는 것이 맞다라는 그런 판단을 한 것인데요. 네. 일단 우리나라 대한민국 법은 물론이거니와 덴마크 법에 따르더라도 네. 범죄인을 우리나라로 즉 외국으로 보내는 요건을 충족한다고 본 것입니다. 네. 즉 지금 정유라 씨가 받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혐의가 금융 관련 이 모전 여전이다 생각드는 게 엄마 최순실 씨도 본질이 아닌 즉 감성에 호소하는 발언들 많이 했는데 정유라 씨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전 남친도 한국으로 가버렸고 어린 아들을 돌봐줄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하냐. 언제까지 부모에게 맡길 수도 없는데. 아니 송환 판결하고 지금 이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이런 얘기를 합니까? 일단 지난번에도 아이와 관련해서 아마 재판부에 네. 호소를 한 걸로 압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이 기소를 했을 때 네. 지금 똑같은 얘기를 했죠. 아이를 돌볼 사람이 없다. 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네. 사실은 불구속으로 계속 있겠다 하는 불구속으로 이런 재판에 임하겠다라는 의사를 강력하게 피력했는데 네. 자신의 의도대로 안 됐습니다. 일단 제1심 재판부가 그걸 받아들였기 때문에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실 인권국가잖아요. 굉장히 뭐 이렇게 관련된 부정행위도 있고요. 또 대리시험 관련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덴마크 법에 따르더라도 장기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할 수가 있다. 네. 따라 덴마크 법에 따르더라도 우리나라로 보내는 요건이 충족된다라고 네. 본 것이고요. 또한 우리나라에서 이미 체포영장이 발부돼 있습니다. 아하. 이런 것을 볼 때 충분히 범죄를 범하였다고 판단할 요건은 된다라고 네. 한 것이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정유라 씨의 송환을 이제 명했는데 네. 하지만 또 정유라 씨가 여기에 대해서 또 불복을 했습니다. 아하. 항소했기 때문에 재판이 다시 한번 위로 올라가서 아하. 고등법원에서 또 한 번의 재판을 거쳐야만 합니다. 아하. 배 교수님 지금 보면요. 덴마크 올보로 지방법원이 그런 판결을 했습니다. 정유라 사건은 정치적 사건이 아니다. 애초 이 국내에서는요. 덴마크 법원이 혹시라도 이 사안을 정치적